네, 지금 시간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AI도 도래, 궁금하지. 뭐, 환경이며 AI 도래며 뭐 지금 전쟁이며 새 시대가 도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계가 멸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근데 그 우리나라의 타노스님이라고 있어요. 음, 타노스님인데 예언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대요. 혹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에드가 케이시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언의 애큐러시가 에드거 케이시라고 유명한 예언자가 있거든요, 미국에. 알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 확률이. 그 지금 타너스님이 뭐 한 게 어떤 게 있었는데. 근데 에드가 케이시보다 더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노스님. 뭐에 대해서. 또한 타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구의 지축이 바뀌면서 지축이 기울어져 있대요. 그거는 기울어져 정역에서 하는, 있으면서 그거 이게 정역에서, 세워진대. 그거는 이제 그 정역에서 나오는 어. 얘기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타노스님이 음, 정역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아니, 요거까지만 얘기해. 타노스님 예언이 뭐냐면 음, 지축이 세워지면서 음, 그 세계가 완전히 환경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고 뭐, 후천 세계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중심이 음, 음, 그러는 와중에 세계 중심이 한국이 되고 한국에서 뭐 문화적인 중심이 되고 뭐 하여튼 세계 중심이 돼서 세계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어 아주 좋은 세상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거 그런 맞춘 게 얘기를 뭐예요?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예언을 지금까지 한 개 맞춘 그 어떤 게 있어요? 뭐 박정희 서거 예언도 어, 맞췄고, 그거를, 네. 그다음에 또 뭐 다 맞췄더라? 끝나고 보통 보면 다 끝나. 아니 그거 한류 맞췄잖아. 아, 한류. 한류. 그걸 언제? 그게 80년대, 어, 어, 70년대부터 예언을 했으니까 어, 70년대부터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음, 문화적인 강국이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그런 얘기 막 얘기도 하고. 음. 뭐 하여튼 좀 잘 되면 좋죠. 하여튼 우리가 또 한국이 음. 지금 뭐 미국에 살지만 이제 그 한국인의 그런 뿌리를 또 그래서 여기 갖고 그 있어서. 타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를 물론 불교 한글 대장경은 그분이 완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 네, 타노스님 굉장히 학승이에요. 학승 있고 뭐 도승이 있잖아요. 음, 돌을 닦는 그러니까 음, 돌을 닦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산에만 머물러서 돌을 닦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승이지. 수도승이 한 2천 명 정도 되잖아요, 한국에. 음, 미얀마랑 거의 비슷해요. 미얀마가 2천 명 정도 되고 한국이 2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도승이 한국과 미얀마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근데 뭐, 그분이 수도승이면서 학자란 말이지. 학자이면서 음, 음,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의 맨 끝 무렵에는 항상 예언을 했대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불교뿐만 아니라 삼교를 다 통합해서 얘기했대. 기독교도 얘기를 하고 기독교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그 도교 노자 사상도 음, 굉장히 연구를 많이 음, 하고 그다음에 한국적인 사상 그 정역 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제가 그래서 정역을 거기서 알게 되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정역이 뭔가? 주역은 근데 뭐 이제 정역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아까 그 이 지축론은 그 지금 이제 후천 개벽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나온 정역 자체가 굉장히 마치 뭔가 그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음, 참 해석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전부 다 묻잖아요. 이게 수체계이면서 또 이 수지상수 해가지고 이게 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아주 딱 그렇게 근데 글들이 수지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야 수지상수라고 있어요. 수지상수? 이 손가락하고 이 번호를 다 매치시켜가지고 이 음. 전 우주를 설명해. 이 손가락 세는 법으로. 어,
그 괴의 변화를 이 손가락으로 다 설명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본 논리는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어, 발가락에도 어, 그리고 손에도 이게 우주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항상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손이잖아. 근데 이제 이 안에 8개, 64개 다 만들어져요. 어, 8개가 이 손가락 안에 8개 원래 주역이라는 게 태극, 음양, 그다음 사상 8개 있잖아. 8개가 그다음 이제 8개, 기본인데 그래가지고 64개가. 이거를 계속 같이 더해 음양 그거를 더해가지고 그 음양효를 더해가지고 64개를 나가잖아. 64개는 근데 이제 이 8개를 다 이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이 세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이걸로. 그냥 이게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정역은 그 뭐 던질 필요가 없네. 손가락으로만 해서 괴를 그리는 그렇지. 그 건가? 던지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건 나중에, 아니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종종 나오는 건데, 그 그럼 후대에서 정역은 점을 안 치나? 정역을 가지고 점을 안 치는 거야? 정역에 정역이 무슨, 순수한 철학이야. 정역은 이제 굉장한 철학에 가깝고 일종의 또 예언서이기도 하고, 예언서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주론이에요. 아니 우주론인데, 주역은 우주론이지만 점도 치잖아요. 길흉 화복을 이제 예언을 하잖아. 근데 정역에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정역이 탄생한 배경이 음, 그 주역 이론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주역에서 이게 미흡한 부분들 음, 이거를 보충하는 격이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역과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주 대비되는 점들이 꽤 있어요. 음,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정역이라는 거. 정역은 일종의 정이라는 거는 올바른 거거든. 올바른 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주역은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역은 올바른 역은 아니다. 이제 올바른 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주역은 주역의 한계 그게 이제 주역의 한계가 한계라는 거야.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 그 김일부 시각에서 볼 때. 음, 음, 근데 이제 그거야 이제 우리 독자들이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음, 그래서 사실 이 정역이 알려지지가 너무 않았고 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그 정역은 어떻게 보면 주역학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야 세력이에요. 정역은 정역은 우리가 어, 이제 뭐 동양 철학하고 뭐 하고 할 때 이제 주역 같은 경우는 동양 그 동아시 극동 그러니까 이스트 에이지아 쪽에 그 우주론을 할 때 가장 필수인데 사실 유교나 불교 음, 도교를 배울 때도 그 이스트 에이지안 쪽에 그런 종교 전통을 볼 때도 항상 이게 보면 우주론 주역에서 시작하거든 역학 그런데 정역까지는 안 가. 일단 정역은 다 제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왜 안타깝게. 그렇죠? 그거는 일단 정역의 난해한 게 난해한 게 난해하다. 굉장히 난해한 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도 이제 정역을 해석하면서 몇 번이나 이게 그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선 주역의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요, 정역이? 이제 일단 기본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그거는 이제 후대 이제 해석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나오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천 후천 개념이 달라요. 선천 후천이 선천 후천 개념이 주역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역 당연히 주역에서 나오는 거죠. 선천 후천이 주역에서 선천 후천 개념이 선천 있구나. 후천이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데 어, 어, 선천이라는 거 선천이란 게 뭐예요, 주역에서? 주역에서 선천이라는 거는 가장 마치 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인류가 문명 음, 사회로 그 진입하기 전에 그런 어떤 이상 세계, 음, 그야말로 순수 세계, 세계. 이거를 선천으로 봐요. 음,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세계. 음, 거기에는 어떤 선과 악의 뭐 이런 구분이 있지 않는 굳이 있을 필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르게 말해서 그게 선의 세계라고 이제 파악할 수도 있겠고 주체, 객체가 어떤 분명하고, 인간의 타락 그 이전의 세계. 타락 이전의 세계. 이제 인간의 타락이라면 솔직히 타락. 여기서 이제 구별하고 분리 이전의 세계, 비분리 상태. 그러니까 이- 인간과 자연이 지금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도 나오고 뭐 음, 그러지만
서로 훔치고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 뭐 엊그저께 그 참 그 화이트 스프레머시스트 그 마스 슈팅 같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바팔로.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후천에 와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 아, 지역에서 볼 때. 주연에서 그렇구나. 어. 나는 후천개벽이면 항상 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완전 후천 다르구나. 개벽은 이제 우리 저기 김일보하고 김상. 최수훈 그 어, 소위 말하는 저기 동학 같은 다 동시대인이었어요. 김일보와 최수훈. 최소한 증산도 어, 그랬어. 증산도 후천. 증산도 그렇고 강증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가 대단한 1800년대 후반이요. 굉장한 시기였어요. 그 사실 이제 강증산, 김일부, 그다음 최수훈, 어? 지금 최재우 이게 지금 최재형, 이 세 강진구. 명을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 18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19세기 이게 필수야. 이 지금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재우는 이제 신학 쪽에 가깝고 그 동학 사상은 음, 그리고 김일부는 철학에 가깝지. 이제 음.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김일부의 그런 추천을 적이고. 근데, 해보자고요. 근데 다 같이 지금 후천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역은 음. 후천의 세계가 이분의 세계라는 얘기죠. 이분법의 세계, 악의 세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 도가 악과 선의 투쟁의 세계는. 그거 압축해서 설명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홍절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음, 이 주역 문헌도 그것이 그 역사를 파헤치면은 음, 굉장히 그 복음서 그 큐 자료 뭐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 다 옛날 그 그래요. 고문헌을 이제 파헤치면 음, 그 고증 자료들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덧붙이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제 나중에 그 샤오용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소홍절이 그, 그 일종의 그 도서학판 그림으로서 그 상징으로서 그런 주역 체계를 설명하면서 하도 낙서 문제를 갖고 들어와요. 하도 낙서. 낙서 아마 그 들어봐 유명한 주역을 하도 한 낙서.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 기본적인 이슈인데 하도 낙서는 뭐 좀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면 다 아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당연하지. 어, 주역의 어,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어, 상징 체계인데 음, 일단 주역을 알려면 하도 낙서가 이제 하도는 이제 뭐예요? 복희 뭐 음, 하도 여기서는 뭐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말로 잠깐 설명하자면 짤막하게 음, 하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용마가 그 드래곤 홀스라는 그 용마가 이제 그 용마의 모습을 보고 그 갑자기 그 형상을 그 복희 중국 최초의 어떤 왕으로 아주 그 레전더리 어떤 신화적 인물인데 중국 최초의 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그 복희 복희 어, 어, 유명하죠. 음? 복희 왕제 사실 복희 최초의 왕자. 왕은 아니고 근데 음, 그 복희 그걸 복희가 만든 그 하도라 그래요. 복희가 이제 그걸 그렸다 그래서 근데 뭐 복희가 그것이 하도로 사실이냐 아니냐 만들었구나. 이 얘기는 좀 더 이거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 음, 그 복희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거를 팔괘로 연결을 시키죠. 팔괘. 8개. 팔괘를 이렇게 하도 낙서가 8개로 연결되구나. 낙서는 이제 문항도라 그래서 문항이 이제 그거를 또 팔괘로 연결시켰다 그래요. 에, 에, 문항이 에, 8개로. 에, 에, 에. 오케이. 복희 그런데 황제, 하도 에, 낙서, 문항이 8개. 오케이. 음. 음,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어떻게 후천개벽, 선천개벽 철학에는 어떻게 아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도 낙서 지금 뭐냐면 근데 하도에서 이게 뭐냐면은 하도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체계로 보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음의 수가 있고 양의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음해수가 양의 수는 홀수로 나가고 음의 수는 짝수로 나가요, 기본이. 그런데 양해수가 가장 그 예, 예. 양해수가 홀수죠.
네, 이게 13 헷갈리더라고. 예, 13579 이렇게 나가는 거. 양에서가 음의 훨씬 수라는 거는 2, 4, 6 이렇게 식으로. 예. 원래 이제 하나라고 원래 양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뭉친 거거든. 근데 이라는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2가 되고 뭐 이럴 때 그걸 음으로 보고 다시 3으로 돌아가서 그걸 양, I 또 see. 4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건 나중에 주위에 주자의 그게 있어요. 그 아니, 이게 갑자기 생각 깊다 철학이 하나가 딱 예, 통일돼 있으니까 양이고 그렇지. 분리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갈라지니까 뭔가 음으로 부족하다. 표현되는데, 근데 어, 이제 그거는 이제 주위에 그 그럼 주자의 역학계몽에서 이제 주자의 해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립이 된 건데, 어, 그래서요. 그 하도의 그 이미지를 보면 음. 음의 수하고 양의 수가 대응을 이뤄, 맞대응을. 이게 바로 조화예요. 음과 양이 음의 수와 조화된다는 거야. 양의 수가 맞대응을 이룬다. 북쪽에 뭐 남쪽과 북쪽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음의 수와 양의 음. 수를 이렇게 배열을 해. 아, 하도가.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온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음과 양이 철저하게 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조화를 이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말해서 오행이 나온 건가? 그래서 오행? 그 거기서 이제 또 오행이 나오고 오행이 그러는데, 나온 그렇지. 거구나.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고. 음양 근데 오행이 거기서 어 나온 거구나. 이게 철저하게 이제 조화를 그린 그 그림이 이제 음. 하도지. 동서남북이 나오고 동서남북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어. 음과 양수가 철저하게 서로 하청룡 만나면서. 우백호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그렇지. 어? 뭐 하여튼 예. 뭐지? 근데 북자 뭐, 그게 이제 음. 바로 그 세계가 이제 선천의 세계라고 이제 규정을 하지. 아, 균형의 세계, 조화의 세계, 선천의 세계. 지금 주역 오케이.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 이제 이해가 돼.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결국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뭐 이러면서 문명 세계로 들어가면서 문명의 세계로 들어. 이제 그야말로 너와 나가 분리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 자연과가 분리가 되고, 또 그렇죠.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 하늘과 이 땅이. 비분리 전에는 조화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인간과 음, 자연이 분리가 되지 않고 다 음, 같이 어떤 조화의 세계였는데, 이제 에덴의 후천 동산이네, 정말. 예 에덴의 동산의 시대네. 그렇지, 후천으로 가가지고 음, 음, 이제 서로 다 분리가 돼요. 음. 그래서 그 낙서가 일종의 그런 표시라고들 이제 해석을 하는데, 떨어질 낙 뭐 이제 그런데 나중에 문항이 그거를 팔계로 또 표현을 해요. 음.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도가 조화의 세계고 조화의 세계에서 그렇지. 낙서 떨어진 세계라는 어, 얘기야, 그게? 근데 하도인데 이제 복희 팔계라 그러지. 그 복희가 이제 그거가 이제 팔계로. 복희가 8개. 지금 하도에나 이제 낙서의 그 기원은 참 이게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고 그런지. 뭐 그런데 결국 복희 팔계, 하도, 그다음 문항 팔계 뭐 이래가지고 복희가 그 하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팔계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철저하게 서로 이제 팔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야. 팔계, 이 효라고 하는데 육효 뭐 이렇게 나오잖아. 팔계는 삼효로 구성되어 있겠죠. 한 괴마다. 그런데 어 양효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음효는 분리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짝대기가 양효고 예, 예, 예. 음효는 이게 두 개가 이게 예, 음이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복희 팔계를 보면 음과 양이 철저하게 서로 매치를 해. 서로 마주 보면서 음, 이쪽이 음의 라인이 있으면 저쪽은 양의 라인이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된다고. 그게 이제 조화의 세계를 상징하는 건데, 음. 이제 문학 팔계로 가면은 문학. 다 똑같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양과 양의 결합, 음과 음의 결합이야. 음, 이게 이제 조화가 파괴됐다 그러지. 어, 문학 8개가. 어 이제 이게 바로 후천의 세계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후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천 세계에 살고 있어. 선천 세계는 벌써 인간이 문명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실 선천 세계는 오버된 거야, 끝난 거야. 음. 그러면 주역의 의미는 뭐야? 철학적인 그러면서 의미는 뭐야? 그런 후천 결국 그렇다고 세계에서 해서 다시 음, 그러면서 다시 뭐면 다시 그 선천 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 나이브하게 아주 단순하게 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으면은 이 선후천 간의 또 조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융합되면서 더 나은 조화의 세계 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얘기하는 게 음량의 조화고 그러면서 음량의 계속 그 조화. 끊임없는 그 ongoing process에 의해서 계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철학들이 여기 과정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철학들에 잘 맞지 하이데거나 어떤 그럼 존재 예. 주역의 결국 기본적인 목적은 그 하늘 선천세계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냥 선천세계 조화를 거를 들어가는 다시 거예요. 구현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하늘과 땅과 자연 그러니까 자연. 하늘과 땅 인간과 그런 음, 자연 음. 땅 이 세 개가 서로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철저하게 일단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세계인데 지금 어? 후천에 와서는 이거 조화가 이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철학 아니야 주역이 음,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또 예언서로도 활용을 하고요. 이게 사실 그 주역이 음. 굉장한 우주론이 담겨 있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예언을 뭐 하는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하고 그 주역을 거기 그 사용하면서 주역에서 인간의 위치는 뭐예요, 도대체?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의 위치는 그 하늘과 땅 자연과의 그런 그 연계선상에 있는 존재지. 그러면서 그 특별한 항상 그 존재 비유가 인간이 아니에요? 나와 응. 너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나와 자연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항상 보면은 주역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론이면서 공간론이에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 궤가 이렇게 바뀌잖아. 8궤 그렇지, 시간, 초요 그렇지. 초요가 있고 그다음에 2호, 3호, 4호, 6호가 된 한 궤. 음, 주역의 64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그 추이예요.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각각 얘기하면서 전체 흐름을 또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초효가 있고 상효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상효가 이제 초효는 왜 육효라는 게 8개 그 트라이그램이 있죠. 그 두 개, 세 개 효가 만난 거거든. 3효가 이렇게 만난 거거든. 음, 그러니까 네 개 외계라 그래요. 앞에 세 개의 라인이 그 밑에 세 개의 라인이 바람의 세 개의 라인이 네 개. 그리고 위에 세 개의 라인이 외계. 이 네 개, 네 네 개 개. 여러 가지 이걸 해서 네이 앞에 그 사면은 음, 다음 사면은 네 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하면서 시간적 변화 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대응을 해. 2호와 5호, 이호와 1호와 오호가. 4호, 이거. 그다음 3호와 6호 이런 그게 것들이 다 조화를 어렵더라고. 어? 그게 좀 이런 복잡하더라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거 엄청난 상징 체계면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수가 거기에 들어와요. 수 잘 해석해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어, 헷갈리더라고. 성수가 있고 어. 성수 그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생수가 있고 성수가 있어요. 그 제너레이팅 하는 그런 넘버가 1회부터 이제 5까지 4까지 있다면 또 성수는 10 5에서 아니야? 변화돼 가지고 성수를 10이라 그랬잖아. 성수는 이제 최고의 마지막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무국의 이제 수긴 한데 1과 어, 9가 대응하는 게 응. 성수 아니에요? 10이 되니까. 뭐 그렇게 보기도 안 했는데 원래 이제 1회부터 생수가 1, 2, 3, 4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 5에서 근데 5가 이제 이게 변화되는 수야. 메타수인데 음. 그다음 6이 되는데 6은 1 플러스 5를 6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그냥 6이 아니야. 그 주역 그렇죠. 철학에서는 네. 그다음 1 플러스 5가 6이고 2 플러스 5가 7이고 네. 그러니까 이 5라는 수는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수예요. 음. 이게 전위를. 그래가지고 주역에서 나중에 점칠 때 그걸 5부터 보거든. 5, 6, 7, 8 해가지고 6, 음. 7이죠. 그래서 그 음의 수가 그러니까 9가 이제 최고 그 변하는 그 양의 수죠. 음. 그리고 그 6이 그 음의 수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변하는 수인데 음. 뭐 그거 거기까지 들어가면 오늘은 네, 뭐 너무 그거까지 너무 어렵고 짧으니까 그러면 음. 그 주역은 끊임없이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네. 인간의 그렇지. 노력이네.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정역으로 가보죠. 정역은 그러나 김일부가 완전히 여기에서 디컨스트럭션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 해체를 시켜요. 그 선천 환우천 개념을 사는천 개념을 완전 해체를 완전히 해버려. 반대로 봐. 반대로 본다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음. 선천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선천 세계인 거예요.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태고적부터 선천. 해가지고 음. 어 이거가 사실 말해서 고대 세계가 우리가 뭐 조화의 세계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게 거겠지. 없었다는 얘기야? 아니 뭐 그래도 그런 게 없었다는 옛날에 더 얘기야, 뭐 뭐야? 순수하고 그런 건 있었다 그래도 그거는 어. 여전히 나는 근데 굉장히 동의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상상의 세계일 뿐이야. 옛날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뭐 음. 루소의 책도 보면은 자연을 굉장히 가지고. 그 자연 세계에 대해서 너무 그지. 지나치게 환상을 갖고 있지 않나. 뭐 그렇지. 이런 거 뭐 이런 굉장히 자연이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든 세계인데, 이게 그러게. 얼마나 근데, 잔인한 세계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진짜 문명 생이야. 세계다 보니까 자꾸 음. 그런 세계를 이제 갈망을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그 허상을 만드는 것 같기도 헛상.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선천 세계라는 거, 옛부터 계속 이루어진 이 선천 세계라는 거는, 예, 이것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남성 있죠. 특히 그런 걸 다뤄요. 정역이 대단한 게 그 조양율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거든. 조양을. 어, 그다음 어금 지금 선천의 세계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했구나. 선천의 세계는 어금 조양의 세계라는 딱 말을 해요. 어금 조양. 양이 음을 억누르는 세계라는 거야. 이게 아. 바로 남자가 여성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남성 위주의 이 세계,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세계가 지배하는 이것이 선천 세계였다는 거야. 사실 옛부터 가부장적인 세계, 물론 신석기 때는 좀 다르죠. 그건 모계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이 음을 억누르는 그런 세상. 일단 그러면서 음. 사실 그 이 문명 세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천의 세계는 문명 세계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우리 그 문명이 이제 인간이 문명 사회를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런 갈등의 세계가 바로 이제 음. 정형에서 말하는 선천이야. 후천이 선천. 아니라. 어. 음. 그러면서 이게 어떠냐면 이제 양이 음을 억압하는 이런 세상이거든. 음. 이건 여러 가지 각도인데 꼭 양을 뭐 남자, 음을 여자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물질 문명주의, 그 만능주의, 상당히 그 양의 세계거든. 이게 음의 세계라기보다. 그리고 양은 이제 밝음이고 음은 잠깐만. 어두움인데 그렇죠. 굉장히 이 선천 세계에서는 밝음의 세계만 추구해요. 밝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또 있잖아. 음. 이게 음. 신경 전개되면서 음. 여기서 조화가 다 폐가돼. 음과 양의 조화가 다 폐가돼요. 음. 이러면서 억압을 한단 말이야. 자꾸 음을 음. 억압을 해요. 양이 그러니까 음을. 종교 간의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음. 종교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뭔가 이 인류가 이게 전쟁 사회, 문명 사회로 시작되면서 평균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6년을 전쟁하면 1년은 쉬는 거고 그다음 6년. 에버리지가 그래요. 6년간 6년 7년마다 그러니까 1년간의 브레이크 그리고 6년이 전쟁이야. 음. 지금도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잖아. 그래도 지금 시대가 그래도 가장 평화로운 시대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 뭐 전쟁 횟수로 보면 그런데 근데 지금 시대도 봐. 알고 보면 이 전에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치. 뭐 여러 가지 뭐 자그마한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이전에 여러 가지 아니, 통계적으로 뭐 나왔대요. 이 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전쟁. 기와 질병이 가장 많이 퇴치된 시대고 또 전쟁이 금지된 이전과 시대다. 비교했을 때 그렇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러나 근데 그러다 또 이 지금 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바로 그렇죠. 터지고 예. 이게 뭐 이러고 또 이거 어떻게 볼지 이게 뭐 세계 대전으로 지금 진행될지 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세기에 와서도 두 차례 세계 대전제를 치르고 그다음 미소 갈등부터 해가지고 냉전도 치르고 그다음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지 그 음. 유럽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런데 오케이. 근데 그런데 예. 후천에 가서 음. 이 후천 개발하는데 후천 세계는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음. 여기 이 후천 세계는 뭐냐면 무국과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국, 태극, 그다음 황극. 황극은 이제 황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역에서 근데 그거 태극은 보고 나가기 전에 아직 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정역에서 말하는 구천 세계는 그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 세계네?
그렇지. 어? 바뀐 거야. 그럼 그냥 주역에서 말하는 바- 선천세계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꾸기만 한 거네. 바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은데 응. 주역에서 후천개벽은 그 세계 이상계는 철저한 이상세계예요. 이상세계고. 아, 철저한 이상세계야. 그 조화 세계인데 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양율음이라 그래요. 양을 조절해야 돼. 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금존양의 시대가 아니라 그 음의 시대가 이게 부각이 돼야 돼요. 좀 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주역 얘기하는 거야? 정역 얘기하는 거야? 정역. 아, 정역에서는 음, 음. 아, 지금 너무 양이 부풀려져 가지고 음, 양의 세계가 너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고 양을 조절해. 양의 세계를 조절을 해야 되는 말이야. 좀 더. 어? 아, 그러면 주역은 그런 진단이 없었던 거야. 주역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러지 않았어. 주역은 조화를 얘기했죠. 조화를 조약을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주역에서 뭐 조양 유름이니 뭐 그런 어떤 그리고 이런 얘기 소극적이었구나. 어 주역은 좀 소극적이네. 그러고서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공자의 가치관 공자가 이제 주역의 최고의 그 십익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계사전이라는 거를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그 주석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 논쟁이 좀 있지만 근데 지금 정역 시간에서 볼 때 공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금 존양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그 주범이에요. 넓게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 그 가부장적인 사회를 정착을 시킨 어떻게 보면은 음, 그쵸? 음, 굉장히 이제 그렇지. 공자에 대해서 찬미도 많이 하는데 정역에서 그러나 그걸 아주 그 암시를 많이 한다고 음, 그 정역에서 이게 지금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세계, 후천세계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지금 음, 너무나도 어떤 양일변도로 가는 그러니까 음, 이, 이 양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양의 사이즈. 그거를 조율을 해내면 그리고 음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 예언이 점점 지금 그렇지. 여성들의 그게 파워가 이제 막 세지지. 세.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부작용들이 또 생겨.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이게 딱 그렇게 조화를 얘기하면 그렇게 잘 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도 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우리 다시 그냥 뭐 남성이다 뭐다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이준석이 튀어나오고 또 못 모르는 젊은 애들은 내가 군대까지 가는데 말이지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이 다 주요 깨차고 말이지 여자들은 군대 갈까 막 이러면서 이준석이 맞네 그거를 또 이용을 해요 이 원래 쭌세가 하지. 예. 이게 지금 이게 참 사람이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자꾸 틈만 나면 아주 그냥 그 얄팍하게 그런 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서 예. 트럼프한테 그런 기술 배워가지고 말이지 이게 분리시키고 말이지 근데 양극화시키고 막 그냥. 네, 그 형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 주역에서는 너무 음. 소극적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음과 그치. 양의 조절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됐다는 얘기지. 기재로 많이 사용해. 그리고 주역에 보면은 조화를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악용될 만한 어떤 오해의 얘기야? 소지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오히려 가부장 사회를 더 부추기는 어떤 얘기인지. 그런 어떤 상징 체계 사실 양의 상징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수단으로 막 사용도 하고 조선시대 남자들 안타까운데 사실 뭐 이제 주역을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만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많아 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그 사실 그 23.5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게 얘기 그게 왜 그냥 마냥 서구에서도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되게 재밌지. 정역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정역보다 몇 년도더라 그 1910년도인가 20년도 누가 결국 그 지구가 한번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이 지축이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지축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대환란이 온다 이런 예언도 했는데 정역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를 23.5도 기울어진 거를 이게 사실 그 얘기는 공자 그 계사전에서 암시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들어갔어. 근데 김일부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아주 얘기해. 왜냐하면은 얘기해. 정역이라는 게 원역이 있고 주역이 있고 정역이 있어요. 원역이라는 게 지옥. 원역 나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원역 네 개가 있는데 원역 주역 윤역 정역 이런 네 단계 시대가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단계인데 고대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 365일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이거를 셋업한 게 그렇게 오래돼 있지가 않아요. 음. 근데 사실 그 예전에 공자가 그 주역 개사전에 그런 얘기 375 주역을 얘기하면서 375일을 얘기했다고요. 1년은 1년 단위를. 음. 그러니까 그 375인데 터무니없이 여기에 길잖아. 어? 터무니없이 300 기네. 375일. 그러니까 10일이나 더 기네. 더 길죠. 음. 이렇게 이제 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원역이에요. 음. 원래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주역 세대가 주역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75 있지. 375에서 15를 갖다가 빼요. 음. 그래가지고 15를 갖고서 9하고 6을 갖다가 나눠. 9 플러스 6이 15잖아. 음. 그래서 9를 갖다가 양의 그 수로 대입시키고 6을 음의 수.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그 9,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어려워. 6, 4. 그러니까 6을 갖다가 양의 수로 음의 수고 9가 음의 수예요. 그러니까 9와 6은 15에서 파생된 건데 9 음. 플러스 6이 15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소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하면은 근데 음. 9와 6은 그래가지고 이걸 작용하는 수를 봐. 이 후천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선천 세계는 375인데 음. 근데 후천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역의 시대 이게 여러 가지 음과 양이 perfect하게 조화를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막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음. 어쩔 때는 음이 세고 어쩔 때는 양이 세고 그러면서 막 조화가 깨지고 또 조화를 다시 이루고 막 이런 과정이잖아 우리 네. 사회가.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숫자 체계가 9하고 6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역 체계가 9와 음. 6의 뭐 서로 음과 양의 수 간에 서로 상호작용. 9와 6의.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김일부 정역에서 결국은 이게 365일이 이게 윤역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붙었는데 이게 사실 이 365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지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가려면은 한 바퀴를 돌려면은 약 365일이 걸린다는 거야. 이게 지축 문제라는 거야.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근데 이 음. 지축이 바로 쓰면 음. 지축이 바로 서가지고 돌면 360일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정역 시대라는 거야. 우리가 그 365일 그게 잘 안 되는 게 안 돼서 어, 윤달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윤달을 사용하는 거지. 윤달을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런데 그 360을 돌리면 그 윤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축이 바로 서야 돼. 23, 그 오. 윤달이 왜 생겨?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오 가다가 마이 이게 보니까 갓.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 서가지고 하면은 이게 근데 360일 그게 내에 이게 증명이 완성을 할 되냐?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천문학자들이 그거 증명하는 증명했어? 사람 있던데. 맞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 김인부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러진 않았다고. 이게 근데 이거를 인투이션을. 완전히 그 꿰뚫고서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왜 근데 360일을. 이러니까 자꾸 음양이 서로 조화가 깨지고 뭐하고. 360은 저 원을 그린다는 얘기 아니야. 타원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 그걸 본 거야. 360도 이게 도는 게. 아. 그러니까 360이 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와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축이 서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난 지구의 지금 내가 볼 때 이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 정역에서는 이제 암시를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 다 숫자 체계고 이 수직 상수로 가니까 지금 환경이 파괴가 된 게 이러다가 이 엄청난 이제 재앙들이 막 오잖아요. 뭐 그렇지. 쓰나미나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뭐 일본 열도 뭐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은 지축이 정역에서는 지축이 음. 바로 쓰는 과정이라고 이제 정역 해설자들은 보기도 해요. 해석하는 사람들, 주석자들은 이게 지축이 이제 바로 쓸 거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고 어딘가 크게 이게 참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면 이 지구에 뭐 다 죽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새롭게 이제 바뀌면서 지구가 아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데. 그러면 그 타노스님이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음. 한국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한국이 가장 조선이 가장 안전하다. 뭐 서해안이 일어나고 뭐 글쎄 그런 어떻게 얘기도 했어요. 일본이 김일부가 위협을 그런 얘기를 받는데 과연 했어? 한국이 그렇게 안전을 할까? 그런 얘기는 안 일본이 했지 무너지면은 김일부가. 일본이 사실 안전망을 해줘 왔는데 아니 김일부가 그런 얘기한 건 없죠. 없어. 그렇지. 나는 근데 그거를 조선이 그렇게 너무 중심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죠. 없죠.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잖아. 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이제 아 근데 사실 뭐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심이 돼가고 있잖아. 그거는 맞는 거 아닌가? 그거 그 한류 물론 상대가 지금 예전 비해서는 엄청나지. 엄청나잖아. 그러나 그것도 누가 뭐 우리 그런 한국 것도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너무 했어? 너무 그 취해 있으면 안 되고요. 아, 아니 진풍이라 그래 많이 그렇지 많이 그거를. 알려는데 물론 케이팝 뭐니 뭐 대단한데 어. 여전히 그 곳곳에 미국의 곳곳에 다 가봐. 그 외국 완전히 그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사람 사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뭐 한국은 잘 몰라요. 일본을 알지.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이게 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음, 물론 여성이 남성한테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음, 예전에. 그러면서 음, 이제 뭐 페미니즘이 뭐냐 하면서 여성 여권 신장이 일어났잖아. 음, 그렇죠? 그러면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와이드 있잖아요. 와이드 백인 남성들 굉장히 피해 음, 의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공략한 게 트럼프거든. 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백인 남성들을 이렇게 자극을 시킨 거지. 그래서 그거 플러스 뭐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성 그런데 갈등뿐만 아니라 인종 갈등도 잘 이용했고 예, 뭐 그런데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것만 집중을 해 본다면 그러면 근데 반대로 지금 여성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도 강하지만 한국도 강한 거 알죠?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많이 이거는 약간의 음모론이지만 이 음모론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박원순 있잖아요. 박원순 박원순이 죽은 게 그 배우에는 페미니즘이 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음, 박원순님이 그 여성 운동가들을 길러낸 사람이 박원순이래요. 아, 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 여성 그쪽에서 박원순을 친 거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박원순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그 여성주의자들이 자기를 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글쎄 그리고 뭐 사태가 자기가 만약 변명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 그게 이제 진보의 몰락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여론절에서 그 좌절감 무슨감 해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책도 나왔고요, 사실상. 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굉장히 이제 권력을 얻고 남성은 어떻게 보면 남성을 좀 누르는 형국도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된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어, 그러면 어떻게 김일부의 그 정역 철학에 음. 의하면 어떤 식의 그 억압받던 여성이 어떤 음. 식으로 해서 남성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그러면 때 사실 그 페미니즘이다, 워머니즘이다. 사실 또 페미니즘은 굉장히 어떤 그 하드라인 쪽으로 많이 이제 변모가 됐고 원래 네. 워머니스트 뭐 이래하면서 이 얘기는 절대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여성 파워 뭐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또 조화가 깨지거든. 그 여기서 이 정역에서 말하는 건 철천조야. 무슨 뭐 조양율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존양에 있을 때 양이 높임을 받고 음을 억누르면서 그 억누르면서 양을 갖다가 이제 그 양이 존대를 받으니까 존양인데 선천세계는 후천세계는 이게 반대가 아니라 억양 존음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 그런 말 안 써요. 후천세계 억양. 근데 지금 잘못하게 이제 페미니즘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쪽으로 이제 까딱까딱 그쪽으로 막 흘러가기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밸런스 상실하는 거죠, 조화가. 그거는 여기가 조양유름이라 그래. 양을 좀 조절하고 이 음을 좀 부각시키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평균을 맞추는 건데 쉽지가 않지 이게 적절하게 자꾸. 그런데 이게 뭐 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얘기는 김일부 정역에서 그걸 김일부가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못해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워낙 그 굉장히 이 표현이 이렇게 길지를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압축돼 있기 때문에 참 클리어한 해석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정역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내가 이제 원본하고 주역 텍스트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 예, 그게 있는데 아직도 그런데 이게 남성을 김일부 조절한다는 게 그럼 어? 양을 조절한다는 게 결국 무슨 그러니까 얘기? 야, 양을 이제 당연히 비대해졌으니까 양의 예. 파워가 이제 비대해졌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조절한다는 거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이 양이라는 거 꼭 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 남성 위주의 가치관들, 결국 테크놀로지, 과학,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성격으로 본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그런데 것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극대화지면은 저거 한단 말이야. 선천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포화 상태에 이뤄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이 도저히 뭐 더 이상 이제 지속이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후천 개벽이 필요하겠죠. 이러면서 이거가 좀 더 다시 조화의 세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페미니즘을 까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금 페미니즘은 내가 생각하기엔 여성이 남성적인 권력을 어, 줘서 그렇지. 뭔가를 이게 기울어진 축을 이렇게 옮기는 거를 나는 저 이해가 되고 있거든. 그게 응, 아니라 응, 어? 여성은 응. 여성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있지요. 예. 그렇지. 사실 여성이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플렉서블 하잖아, 남자들은. 남자는 이게 부분에서 더 이렇게 하잖아. 릴레이러블 네, 그 하고. 여성성이 남성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런 거기보다는 남자가 여성성을 그렇지. 더 받아들여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말지. 하고 그렇게 김일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 진출의 여성들이 더 음.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남성들이 지졌던 헤게모니를 이제 여성들이 잡아서 그렇지, 그거지.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가 이게 음. 여성상 남성상 이런 것들이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못 해왔다는 거야, 지금. 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미를 추구하고 자꾸 어떤 과학과 테크놀로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아름다움, 사실 이런 거는 어떤 여성성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는데, 이거 보면 또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또 여기에서 성차별한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어. 왜 네, 여자들은 그래요. 왜 민주주의 테크놀로지 쪽으로 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너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오늘이기 그래. 때문에. 그렇죠. 어떤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차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그냥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음. 뺏어 와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엄밀한 말해서 이제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말하는 그 대체 이론자들이 대체주의자들이지. 그러니까 옛날 남성의 권위를 여성들이 갖다 대체시켜야 될 이 대체주의자들이지. 지금 뭐 똑같이 지금 어저께 걔도 Great Replacement Theory 뭐 여기 음모론에 그냥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슨 백인 사회를 무슨 뭐 대체시킨다? 뭐 흑인하고 얘네들이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다 그냥 말씀 인종을 갖다가 그냥 클린싱 무슨 얘기예요, 해버리는. 그러면? 네. 지금 당연히 지금 뭐 화이트 그렇죠. 스프레머시 주장하는 화이트 얘기예요. 스프레미시. 응.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갖다가 성 문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여성 상들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겠지.
그러니까 엄마의 권위 옛날에 아빠는 항상 뭐 엄마는 항상 뭐 집안 이게 아니라 그 서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그 영역을 다 존중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못 해왔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엄밀히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하고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 지축 문제 이게 지금 기울어졌으니까 이 기운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자꾸 이제 그러고 막 그러잖아. 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거든. 이거 뭔가 불안한 거야. 언스테이블하고. 근데 이게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과 물질이 항상 상호작용하거든. 그러면 그 컨디션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이거 무시 못 하잖아. 왜냐면은 이 인간의 정신과 환경이 끊임없이 그렇지. 상호작용. 환경에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울어진 지축 속에서 물론 느끼진 못하지만 어딘가 인간의 모르게 사이키에 인간의 사이키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나도 정말 지축이 바로 쓰면은 이게 그 우리 사이키에 또 영향을 미칠지 정말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참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아웃사이더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무슨 황당한 소리라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근데 그것도 팩트지. 인간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날고 긴다 그래도 음, 환경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음.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형 얘기고 부도지라고 우리 한번 한 두어 번 정도 들어갔지. 거기 네, 부도지.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거기서도 시간이 항상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라는 게 달력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 고대에 그 달력 체계를 그 캘린더를 만든다는 거 이거 우리 굉장한 일. 이게 왜냐하면 그거를 아니 만듦으로써 부도지까지 하지 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네? 캘린더를 만들어야지 캘린더 만들면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캘린더를 캘린더. 결국 이 캘린더를 잘 만들어야지 인간 세계를 지배하거든. 이게 무슨 세상을 잘 지배해야 되네.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은 그만큼 시간을 갖다가 지배하는 건데. 아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간을 그렇지. 그러기 지배한다. 위해서는 근데 부도지에서 말이죠. 어떤 시간을 뻗냐면 1년이 13개월이고 윤달을 없애. 무슨 얘기냐면 한 달이 28일이야. 한 달이 한 28. 달이 28일이야. 어.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은 매달 똑같아. 우리가 맨날 뭐 다음 달 4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게 매 바뀌잖아. 어. 근데 똑같아. 한 달은 28일을 세우면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그 부도지에서 나온 그 달력법이에요. 근데 엄청 그렇게 사용하지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주가 4, 7에 28이잖아. 어. 그러면은 28일을 한 달에 만들어 버리지 똑같아. 아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게 계절 그래서 감독이랑 맞아? 1일이 월요일, 2일이 3일 그러면 항상 1일은 월요일이고 아니 근데 그게 계절 감각이랑 맞냐고. 그래가지고 계산해 봐. 그래서 1년이 13개월, 1년을 13개월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틀려지잖아. 계절이 계속 틀려질 거 아니야. 아니 이제 1년 자체를 13개월로 보면 334일이거든. 어. 아, 아니다. 344일이야? 364일이야. 아, 360. 그러니까 왜 364일인데 이러면은 초과분이 약간 생기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윤달 365일보다 어, 더 더 이게 더 가깝지. 그 360에 더 가깝단 말이야. 이게 364일이. 어, 365 뭐 점 .1 그거 그런 계산을 해서 364일로 계산하는 게 어떻게 음, 보면은 그 정역에 더 가까운 수라고 보는데 더 헷갈리지 않고 이게 하여튼 그런 시기가 그래요? 있었어요. 음, 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유,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만요. 끝낼게요.